자, 5학년 2학기 사회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교과서 133쪽에서 138쪽까지의 내용으로 우리 민족의 아픔이죠.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어떻게 분단이 되었는지 한반도의 분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여운형은 국내에서 건국동맹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광복 직전인 1945년 8월 14일 조선 총독부 엔도 류사쿠의 제안에 따라 행정권과 치안권을 넘겨받고서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광복 이후를 준비하게 되죠. 건준이는 광복 이후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고 각 지역집으로 확장을 하면서 인민위원회로 개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박헌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서 건준이 내부는 자유민주주의 계열과 공산주의 계열로 내분을 일으키게 되고,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계열은 건준이를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명목으로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죠. 미국의 극동아시아 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는 6개 조항의 일명 메가더 포고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군이 38선 이남 지역에 점령군의 지위로 들어오고,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기존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기존 재산권을 인정한다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메가더 포고령의 2조와 4조에 의해서 일제강점기 총독부나 총독부 산하 관청에서 일하던 친일파들은 기존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자, 메가더 포고령에 따라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출발한 조선인민공화국은 물론 김구 선생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모두 인정하지 않게 되고, 미국 군인에 의한 통치, 일명 군정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미국 군인에 의한 통치라 해서 남한에서는 미군정기, 북한에서는 소군정기, 소련에 의한 군정기가 되겠죠.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 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1945년 12월 소련의 모스크바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모스크바 3상회의 또는 모스크바 외상회의라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한반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 그 주요 내용이 한반도의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그리고 이 정부 수립 과정은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 즉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정식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각각 소련과 미국에 의한 신탁 통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탁 통치에 관한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게 되는데,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한다라는 내용으로 잘못 보도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자 김일성을 중심으로 주로 38선 북쪽 지역은 신탁 통치에 찬성을 하게 되고요.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38선 남쪽 지역에서는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한반도의 여론은 급격히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하죠. 사실 신탁 통치하는 소련 입장에서는 그저 그런 입장이었고, 미국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아일보의 보도 이후 한반도의 여론 분열은 점점 심각해져 갔는데요. 소련이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 그렇게 심드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련은 이미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을 시킨 상태였습니다.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등의 공산주의식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미 사실상 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떠나가도 최소한 38선 이북지역, 그러니까 북한 지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1946년 3월부터 1947년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정부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가지지만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미소공동위원회가 난항을 겪고 있을 1947년 3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공산주의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미국은 할 것이며 소련의 정부 지배를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미국의 모든 외교력과 정치력,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이데올로기에 의한 냉전의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국제연합인 유엔 소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소련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의 결의안은 따를 수 없다. 그냥 우리 둘이 끝까지 합의를 보자 이러면서 반대를 하게 되죠. 하지만 유엔 소총회에서는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한반도의 정부 수립을 추진하자라는 의견이 가결이 되고요. 선거 준비를 위해 인구조사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남한에 비해 인구가 적었던 북한은 총선에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소련은 아예 유엔의 인구조사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죠. 소련은 총선보다는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하고 한반도의 정부 수립은 한반도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자라는 안을 제시하게 되죠. 자, 그러자 유엔은 그럼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총선을 실시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되면서 한반도는 사실상 분단의 고착화 상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반도의 분단 과정, 우리나라의 분단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광복이 되고 나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뉘어서 군정기를 거치게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 남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북한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양분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 통치안이 결정이 되면서 남한 쪽은 이것을 반대하고 북한은 찬성하는 찬반 여론으로 분열이 되고요. 소련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북조선 임시윈민위원회를 발족시켰기 때문에 한반도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유엔 소총회에 이 문제가 상정이 되면서 총선거가 결정이 되지만 소련은 총선을 반대를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선거 가능한 지역인 남한만 선거를 실시하자라고 유엔이 결정하면서 우리나라는 분단에 직면하게 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분단이 어떻게 고착화되고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